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심이 컸던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에 또 빠졌는데요. 검찰이 김호중 씨를 비판한 대목도 눈길이 갑니다. 먼저 지난달 김 씨의 모습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은 뭐 어떤 종류를 얼마나 사고 직전까지 마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사고 당일 술인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용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김호중 씨 사고 발생 40일 만에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혐의를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네, 왜 그러냐 보니까 경찰은 이번에 검찰을 송치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송치를 했죠. 그런데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할 때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더라 라면서 지금 최종적인 기소 혐의에서는 뺐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약간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호중 씨가 그날 사건 바로 이후에 호텔에 갔습니다. 네. 경기도 어디 못 쳐 있는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어딜 들렸습니까? 편의점을 들렸어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본인이 이 사고를 내서 답답한 마음에 술을 먹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본인의 어떤 음주 사실이 나중에 걸렸을 때 자신이 그냥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그때 들어가고 그 호텔에서 자기가 술을 마신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저는 샀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지금 보이시는 CCTV 화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이 언제 걸렸는지 언제 음주를 특정할 수가 없으면 방금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나중에 술이 다 깬 다음에 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공소장에 음주 수치를 적어야 돼요. 근데 음주 수치를 적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가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입법의 불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가 됐습니다만은 뭐 나머지 죄로도 충분히 뭐 유죄가 저는 선고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형량만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이 이번 기소를 하면서 밝힌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나가 조사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보셨던 대로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바람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더라. 언제 술 먹었는지가 확실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거 김호중 씨가 의도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 나가서 검찰 조사 때도 나 10잔 내로만 마셨다라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경찰이 파악한 그런 뭐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소주 3병, 4병 이상 먹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김호중 씨가 10잔 내로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진술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했지만 결국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더라라는 게 검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는 게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좀 전에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가 안 나오니까 대충 뭐 얼마 정도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수치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양형이 달라지니까.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강한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는요. 굳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특가법상에
도주 차량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해당되고요. 거기에다가 운전자 바꿔치기 했으니까 범위 높이 교사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칩을 갖다가 파손했으니까 증거 인멸 교사 이런 거 다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었을 때에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실무에서 하면은 뭐 굳이 새롭게 법을 만든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저는 김호중 씨 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윤창호 씨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 윤창호법이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천만다행히 김호중 씨가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저 정도 술 마시면요 어떤 행위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는 지난번에 윤창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희생된 걸로 인해 가지고 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지금 저런 음주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더 가중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